열심히 해주셨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패널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질문을 포함해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5분을 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또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질문사항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패널들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중에 김진덕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뭐가 잡히는 것보다는 더 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발표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 가장 이상적인 정치,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럴 때 우리가 동양권에서는 주로 요순시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 요순시대에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격양가를 불렀다. 땅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 임금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침에 날이 새면 나가서 일하고, 밤에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쉬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니까 어떻게 그 임금을 칭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면, 아침에 나가서 일하려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그리고 배불리 먹으려면 이 경제에 성공하지 않으면 아까 안 된다. 아까 그 김진덕 처장님 그 관중을 유능한 재상으로 써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패널분들께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발전 전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압축해서 드리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한방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투자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의료와 관광을 묶어서 자연 치유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의료 관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관광산업에 대한 뚜렷한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광객들을, 특히 건강 관련된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건지,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 양승경 의원님 한번 질문 겸 좀 5분 이내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제천시 의원 양승경입니다. 지역경제의 그 원동력이 되시는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기업인협의회 회장님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훨씬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양해 바라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고견을 더 듣고 배우는 시간으로 토론의 장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덕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아주 큰 틀에서 좋은 제안과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미래 사회의 전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언제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 기업이건 비영리 조직이건 간에 조직으로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고
변혁을 수행해가는 촉매자 혹은 촉진자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현상입니다. 제천시 시책을 여러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포기 혹은 폐기해 나가는 것도 미래 발전의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 측면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교수님이 질문을 주신 차원에서 지금 제천시가 2010년부터 국제 한방 엑스포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105만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선포식과 함께 지금 2012년 현재까지 한방 관광도시의 제천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지속적으로 모든 제반 사업을 실시하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새 슬로건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슬로건을 2012년 10월 23일 또다시 선포를 했습니다. 새롭게 선포된 슬로건에 내포된 의미는 좋지만 신성장 동력 한방의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상 제천시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미한 상황에서 슬로건을 통한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방 산업과 자연 치유에 대한 아까 슬로우시티, 힐링 이것을 연계성 있는 이런 차원에서 또 색다른 우리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그 모든 말씀을 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힐링도 좋고 슬로우시티도 좋고 자연치유도시도 좋고 한방산업도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묶음, 나열된 것은 다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된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어떻게 이걸 연속적으로 연계를 시켜나갈 것인가, 그 전략적인 공통분모가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점검과 평가를 해야 하고 모든 우리가 일차적으로 하는 말씀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그래서 실효성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적 성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의 연결성이 필요한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우시티와 힐링, 자연치유도시를 어떻게 좀 잘 묶어서 연속성 있게, 연계성 있게 이거를 우리 지역 경제 성장과 맞물릴 수 있는가, 이걸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 의원님 말씀대로 한방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를 또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슬로우시티, 자연 친화적 치유 도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했는데 잘 묶여지지가 않았다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시장님께서 발전 전략 만드신다니까 거기 상응을 될 것 같은데 우선 그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뭐 4050 세대가 베이비부 세대가 은퇴 지금 나오느냐, 지금 좀 더 있어야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인간 100세 시대 한다고 해도 지금 뭐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50대, 60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한 10년, 20년 돼야지만 이제 그쪽 힐링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자연 치유라든가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발생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역에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있는 것 갖고 해야 되겠죠. 연수 시설도 지금 계속 속속 입지되고 있으니까 우선 연수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지역의 어떤 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먼저 가져가고, 지금 또 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왔다가 가면서 왕건 세트장 같은 데 가보니까 다 지금 철수를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 추후 활용하여서 어떻게 다시 이걸 복원시킬 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 그 단양 같은 데는 아예 KBS 세트장이 그냥 계속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걸 다시 좀 어떻게 우리가 복원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하고 연수 기능을 이제 지금 단계로는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더 단계적으로 보면은 그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가
힐링하고 자연 치유하고 연결시키는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하나를 다 올인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스가 사실 4개입니다, 그게. 근데 비슷비슷하거든요. 미팅, 이벤트,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포상 줘가지고 관광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컨벤션 기능이고, 연수하고 이렇게 연계되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연 치유 도시 그 방향이 지금 전망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전망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말씀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우리가 발전축이라고 그러면은 수원에서 천안에 가갖고 당진 쪽으로 이렇게 갖고선 그쪽이 쭉 빠져 있는데 일부는 이제 우리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 이제 중부고속도로 나가면서 저쪽 음성이라든가 진천, 청주 이렇게 중심으로 나가는데 이쪽 부분 내륙 쪽으로는 아직 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힐링, 자연 치유, 자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은 자원이 있고 또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많이 해지를 않았고 신규 산업 부분이고 그런 쪽의 수요가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1, 2년 내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전략으로 가는데 우선 단기적인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다만 다 올인을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기업 유치 또 그거를 통해서 제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여기다 거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생활경제과장님 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이나 또는 질문 사항도 해주시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기업 유치도 전문가신데 저는 평상시에 경제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는 국가 경제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지역이라는 자가 붙다 보니까 과연 국가라는 틀 속에서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이라는 경제 부분을 얼마나 집중화시켜서 저희가 좀 나갈 수 있는가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이제 한방 도시 또 아니면 지금 자연 치유를 위한 도시를 이제 구상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데 기업 유치 부분도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한 가지인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 왔는데 좀 장기적으로 밝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론 인근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저희 도시가 지금 기반시설이 자꾸 강화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한방이나 이런 부분이 병행된다면 기업을 하든 또 일반 산업을 하든 간에 치유나 힐링 이 부분은 당연히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깔리면서 기업 유치가 접목된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저희가 발전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특화돼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유치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 중에서 제조업이 7%를 넘지 못합니다. 제조업이.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1단계 목표 정도 본다면 전체 비율 중에서 산업 비율 중에서 한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고 최소한도 20% 선 정도 돼야만이 그래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교수님 말씀하고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그 중간에 좀 요약을 한다면은 일단 저희가 계획한 그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은 같이 한방 산업과 연계하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건강 또 치유 회복하면서 산업이 자연스럽게 동력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제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질문은 없으시고 제가 좀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충청북도의 그 도청에 제가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좀 불만을 많이 터뜨렸더니 요즘 용역도 잘 안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충청북도 내 우리 전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거를 특성에 맞게 분산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좀 분산 유치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업이 뭐 예를 들면은 청주를 원하는데 충주로 가라. 이게 그 기업 안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역에 온다는 거를 기업체에서 이미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도라든가 시장 분도 이렇게 통해가지고서 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MOU 하는 거 보면 항상 시장 군수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기업을 분산 유치한다는 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기업이 제천 지역을 선호하게끔 지역의 여건을 만드는 그런 전략을 도에서 해야 되지 기업을 바로 제천 가라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천에 그 기업체가 올 수 있게끔 지역의 어떤 그 기업이 원하는 아까 5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 선택하는 조건에 기업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쪽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하고 나서도 기업이 이제 잘 돼야만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하는데 그 기업이 잘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누를 끼치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했을 때 육성 방안도 있어야 기업들이 뭔가 여기에 좀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인 협회에서 많이 이제 오늘 주관해 주시고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 보면은 첫째는 물론 지역에 이제 인력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그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원해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부분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런 토론을 개최하는 그 기회를 해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특히 좀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우리 기업 그 환경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저희가 좀 그 서로가 연계성을 강화시키면서 좀 애정을 가져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좀 바람직하게 또 바람직하기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히 그 지금 원주나 충주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보면 많이 저희가 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내면적으로 깊이 본다면 굳이 저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일단 지가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인프라를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희 지역에 그런 기반 시설이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또 이렇게 내외에서 같이 그 힘을 합친다면 저희 지역도 그 계획한 대로 그 부분이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다고 그러시는데 정작 이쪽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 방안이나 획기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데 수도권에서 좀 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교통이 워낙 발달하니까 그 거리라는 게 5분 이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들한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참 시장을 비롯해 또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의장님들은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금년도에 이제 그 9월달에 저희가 조직을 편제하면서 투자 유치 부분을 이제 전담과를 저희가 이제 신설했었고요. 지금 이제 담당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에 지금 그 서울 사무소라든가
지금 행복도시 그런 부분에 전방에 그 유치 홍보를 위해서 이제 그 인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자체 내에서도 어떻든 그 지금 모든 그 시책 중에서 기업 유치란 그 부분에 주력하면서 그 중 경기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울산 그 대도시 주로 기업들이 많이 지금 그 공존하고 있는 부분에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 지금 과거의 홍보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좀 시각적인 TV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외적인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가지고 좀 저희 지역을 저희 지역의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편리해졌다.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기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지원이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나간다.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래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발표 중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또 은퇴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천 종합 자원 봉사센터장이신 우리 정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겸 영동산업 대표 겸 제천시 기업연협의 부회장 정자현입니다. 오늘 제천 미래의 발전 전략에 제천을 사랑하시고 또 제천 미래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준 우리 김호경 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기업인 협의회 현사 사장님들에게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저는 제조업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으면서 진짜 지역에 제조업이 어려움이 뭔지를 우리 회원사 사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 또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또 연구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주 과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천에서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보호도 유치만큼 더 절실하지 않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천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력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력난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제천에 이제 농구단지가 5군데가 있고 바이오밸리 또 이바이오밸리가 지금 이제 분양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업체의 인력난이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초초에는 제천에 이제 인력 창출 이래가지고 고용 창출해서 많이 활성화하자 인구들이 인력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이 기업체를 지금 옮겨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체가 여기 유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공장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가면은 담당자들이 제천의 평균 임금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임금보다는 조금 더해서 구인 강구를 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조건에는 있는 회사에 근무하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고가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30대, 40대는 몇 명씩 빠져나갑니다. 또 갔다가 또 다음에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하면은 또 그걸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평생 직장은 고사하고 1년 근무도 힘들 정도로 지금 인력이 심각합니다. 지금 하물며 지금 100명 이상 종업원을 거들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통고차가 지금 다니죠. 버스와 지금 이제 단양, 매포 그리고 강원도 주천, 강원도 신림을 지금 아침에 4.16을 실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 계속 기업체만 유치해가지고 인력을 근로자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존 기업체는 인력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관계 공무원님이나 또 아니면 오늘 토론하신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 함께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구직난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업의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은 좀 만나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구인난이라고 그러고 또 시민들은 구직난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구인난이 심각하신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인력이 자꾸 유출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단순 인력도 임금이 조금 높으면 옮겨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히려 참 기술을 갖고 있고 비능직 면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이걸 유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직이죠. 단순 생산직은 상당히 지금 임금이 실질적으로 참 임금이 교수급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월급 올라가면 그냥 유지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그 제천시에서도 지금 부지에 만나는 날 그래서 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거리가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고 또 젊은 사례는 결과적으로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쁜 말로 양다리를 거친다 그러죠. 제가 그 한 5년 전에 제천 경제과에다가 담당 공무원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바이오밸리가 다 입주하면은 분명히 생산직에는 근로자가 귀할 거다. 그러게 되면은 기존 인력이 기존 공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지금 새로 제천에 입주한 업체에는 공문을 좀 발송해서 제천에 근무하는 사람, 제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받지 말아 달라는 그 공문을 좀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난 지금에 현실로 지금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뿐만 아니고 저는 지금 생산한 제품이 거의 제천의 한 70-80%는 지금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각계에서 들어온 소리를 많이 제가 지금 경청을 하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네, 지금 이제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사실은 오늘 기업인협의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기업들이 지금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나 이런 좀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또 우리 공무원분들 혹시 참고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패널 분들 참 열정적인 토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업이 우선 이제 발전하려면 기업이 이제 다른 경쟁하는 기업 업체에 비교해서 경쟁력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안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도 역시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경쟁적 위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유치되는 최선의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기업의 입지 조건으로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다가 이 투자를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러면 그 외에 중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인근 경쟁 도시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가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의 규모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원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 뭐 중장기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또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시도해 비교되는 부분들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울러서 같이 질문을 드리면요. 이제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좀 지역 업체에다가 좀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면 물건은 잘 만들어냈는데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가지고 마케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뭐 간판도 달아주고 또 박스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 지원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자유롭게 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투자의 직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또 타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이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지원책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이제 기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이런 기업이 신설이라든가 증설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인 분들 중에서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농단지의 전국에 있는 태선김치 대표라고 하는 장대영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회장을 이번에 제가 맡거든요. 제가 이거 제천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타 지역에서 공장을 하느냐 아니면 제천이한테 그 당시에는 제천에는 기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았어요. 인력 창출, 또 수도권하고 교통난 이런 게 다 좋았는데, 지금은 금방 우리 패널 정자연 부회장님 얘기하시듯이 인력 창출 때문에 문제가 엄청난 생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바이오밸리에 처음에 할 때 제가 입주했다가 다시 제가 소항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새로 바이오밸리라든지 타 업종이 들어오는 신산업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구농공단지 지금 테크노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쟁력이 전국에 제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비슷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고임금을 주면은 가격 경쟁을 맞출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치토끼가 날려간다고 신산업을 자꾸 이제 시에서 지원하다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 지원사항은 저도 이거 10년 있어 봐도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원사항이 미흡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혼자서 살아남아야 할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똑같이 지금 타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에 있는 사업을 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김진덕 박사님 저기 그 13개 자치단체를 다 연구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 인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항에 관한 거 이런 것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신규 업체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장님들 말씀이 계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면 수도권에서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를 변제해 준다든가 인센티브 준다든가 이게 법으로 돼 있거든. 근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은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 군이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걸 좀 대안을 만들어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인력 문제와 관련된 부분 아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해당돼요. 지금 우리 지역에 성주시 청원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해당되는데 뭐냐면 거의 우리 그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유치했던 그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 단순 생산지 부분들의 그 고용이거든요. 고용 창출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계속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를 제가 가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임금 담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에 우리 딱 똑같이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냐면은 10,000원만 더 줘도 이분들이 글로 싹 간답니다, 이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은 지금 고용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비두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거는 군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기업들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업종들을 유치하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기업 유치 전략을 차별화 쪽으로 가서 기존의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문제가 상충되지 않는 전략을 하나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공공근로사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계신 분들도 기업을 안 가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거기 다 간단 말이에요. 가서 담배 꽁초 줍고 좀 어영부에 있다 보면은 공급 나오니까 기업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것도 저희들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몇 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게끔 해가지고 이분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좀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업급여를 줍니다. 실업급여를 주다 보니까 아예 실업 상태를 구인구직 활동만 하고 장기적으로 고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복지국가로 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 한정된 지역 인력을 가지고 기업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하고 이게 상충되지 않는 기업 유치 전략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디서 사람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귀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농사 짓는다는 거는 그래갖고 농사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촌시켜서 이들을 어떻게 좀 기업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인력을 유입하는 거하고 기존의 인력들을 어떻게 잘 기업체에 이렇게 배분하는 전략이 면밀하게 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요, 은퇴자를 이렇게 인력을 끌어들여서 귀촌시키게 되면은 복지 차원에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는 시 차원의 재정 소요가 더 가중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저희들 우리 지역에 이제 귀촌 인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좀 일부 오다 보면 있는데 뭐 이 전원주택이라서 이렇게 가서 도예지에서 하는 사람 이거는 새로운 인력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예 수도권에서 귀촌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가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계산에 가면 미루마을에 갖고 인하대학교 출신들이 와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 또 선해마을이라서 보은에 가면 또 그렇게 귀촌 마을로 지금 성공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자연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050 조기 은퇴자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뭐 이 관광 자원이나 힐링 쪽으로도 가지만은 기존의 이런 업체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오는데 인적 자원들이 괜찮아요, 이분들. 근데 그거는 복지 측면이라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는 농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귀촌과 관련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거는 군에서, 군나 시에서 이렇게 재정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뭐 일부는 뭐 매칭으로 아마 조금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국가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크게 시의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좀 인력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기업인분들 이렇게 뵀으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사무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이 기업체 관계자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이제 제천까지 개통이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기 개통을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나 강원도하고 연계해서 그 조기에 좀 개통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그런 방안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요. 지금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획재정부라든가 KDI에서 그 BC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이런 거 나갈 때 그 경제성이 있느냐 해가지고 BC 분석을 사전에 그 검토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럼 결국은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그 동해안 그쪽에 삼척이라든가 북호라든가 이 지역의 산업 그 벨트가 앞으로 가능하다. 이게 한 동해권 시대가 열릴 거고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미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틀림없이 그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시기를 앞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정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에 그 공공투자분석센터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게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그 BC 분석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이렇게 좀 그 연결을 하셔가지고 강원도나 경북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이게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제천까지 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천까지 왔는데 중간에 고속도로가 막히는 고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쭉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삼척까지 좀 연결을 빨리 하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KTX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수도권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광역 단위의 그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다, 정비하겠다 하는 거를 지금 이번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지고서는 중부내륙 고속화도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지역에서 같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력으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 나눈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천의 기업의 유치가 되기는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도 제천에 오는 기업체들이 창업이 있고 다른 데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제천으로 옮기는 그런 기업체도 많습니다. 창업에 어차피 여기 와서 직원을 신규 모집해야 되겠지만 기업 전체를 이전하는 업체에는 직원들을 다 함께 제천으로 오는 방안, 이 방안이 제천에 오면은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주거시설만 어떻게 좀 지금 이제 제천 신월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많이 복원해가지고 자 직원들을 다 외면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천에 오는 인력 그룹에 100명이 오면은 그 기술진 그리고 임원들 비치 20명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현지에서 지금 현재 또 제천시에서 바라는 그거죠. 고용 창출 때문에. 그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전체 다 한꺼번에 오기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 성공 경제도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반 구축은 지금까지 나오신 말씀의 엑기스가 적극적인 기업 유치, 중소기업 포함 우수기업이 잘 유치가 돼서 유휴 노동력이 많은 우리 현실의 생산의 여건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고용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건인 것 같습니다. 제천의 현실도 2012년까지 우리 투자유치 우리 과장님, 전담 팀장님 다 앉아 계시면서 정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중소기업 포함 모든 업체가 모든 기업이 어떻게 하면 제천에 자리 잡아서 제대로 잘 성장을 해서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우리 정책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 목표 설정이 연말 기준 아직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움이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제천시도 제 생각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6급 이상 모든 공직자가 좀 119 제도를 마련해서 그 행정적인 서비스를 모든 중소기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래서 올인을 해나간다면 클러스터도 좀 조성이 돼서 또 기업인 협의회도 협의회의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서로 살아남기 위한 윈윈을 고민하면서 뭉쳐나간다면 제천시라고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실이 또한 이제는 기업이 우수기업은 찾아다니질 않습니다. 이제는 찾아서 우리가 모셔와야 하는 이런 국면에 처해 있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전략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좋은 토론회를 가졌지만 후대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제구조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속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함께 힘써 나가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도 한 말씀. 오늘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외에 또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유치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이 지역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 기업체가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 투자 유치과 저희 또 생활경제과가 또 앞서서 노력을 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처음 마련된 거지만은 우리 기업인 협의회가 향후에 바이오밸리, 테크노밸리까지 포함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간다면 더 좋은 방안, 또 시에서도 또 의원님 계시지만은 또 시나 또 지평부나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되면서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원래 저희가 4시 반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광고에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 광고가 굉장히 금년도 인기 광고로 상당히 기업은행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존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인력 충원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는 판매, 홍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규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인데 신규 기업 유치는 입지 조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시하는 문화, 교육 뭐 이런 종합적인 그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 줄 것이냐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업하시느라고 힘드시고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기업인 협의회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굉장히 바쁘게 그 우리 제천시일에 그 몰두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제천 미래발전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해 주신 패널분들한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